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경제TV의 첫 방송으로 시작하는 만큼 오늘 특별한 세션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2022년 올해에도 여러분의 글로벌 주식 투자를 위해서 저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정리해봤는데요. 이혜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혜은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연간 증시입니다.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찾아왔는데요. 2021년 주요 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글로벌 증시는 홍콩 항생지수를 제외하고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미국의 S&P 500 지수가 지난 1년간 약 27%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지수 또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 지수도 약 22% 오르며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한편 아시아 증시는 유럽과 미국보다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한 자릿수 상승했고 홍콩은 약 14% 하락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먼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미국입니다. 3대 지수 지난 한 해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는 모습이었지만 변동성 또한 매우 높았는데요. 11개 섹터 모두 상승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기술, 금융 섹터가 크게 올랐습니다. 분기별로 모두 살펴보시겠습니다. 1분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이 공개됐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이 출시된 점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우려도 슬슬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분기 연준은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는 지속해서 상승했는데요. 3분기에는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했고 공급망 병목 현상, 인플레이션 우려,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또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에는 기업들의 호실적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지배한 듯 보였는데요. 이외에도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며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일시적이라는 말을 취소했고 12월 FOMC에서 내년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 다우 지수는 18.73%, S&P 500 지수는 26.89%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39%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S&P 500 지수는 2021년 들어 사상 최고치를 70번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살펴보시겠습니다. 2020년 하락세를 보이던 달러화는 2021년 상승 전환했습니다. 2분기에 하락하기도 했지만 3분기에 다시 상승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6.37% 상승하며 2015년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연간 기준 41.16% 올랐는데요. 지난 2021년 반도체주들은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속에서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연간 기준 58.3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하며 2013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2,977로 마감하며 3년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지난 7월 3,305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와 인플레이션, 미국의 테이퍼링 시행, 코로나19 재확산과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지난 11월 말 2,839까지 떨어졌습니다. 12월 들어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연간 기준 3.63% 올랐고 코스닥은 1년 동안 6.8%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하이 지수입니다. 작년 중국 증시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역적인 코로나19 유행과 그로 인한 봉쇄, 에너지 부족 사태, 부동산발 디폴트 위기, 빅테크 규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상하이 지수를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상하이 지수 연간 기준 4.8%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일본 증시는 재정 및 통화 부양책에 힘입어 연간 기준 4.91% 상승했는데요. 한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선출, 코로나 비상사태 선언 해제 등의 영향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홍콩 증시입니다.
2021년 홍콩 증시는 크게 후퇴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글로벌 증시 중 유일하게 하락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규제가 2021년 홍콩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반독점, 무질서한 자본 확장을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빅테크 규제에 들어갔는데요. 이외에도 헝다발 리스크가 증시 불확실성으로 작용했습니다. 홍콩 증시 지난 한 해 14.08% 하락하며 10년 만에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도 알아보겠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현지 시각 12월 31일 하락 마감했지만 연간 기준으로 보면 50%를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치솟은 이유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 데다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값입니다. 금 가격은 지난 한 해 3.74% 내려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금값에 영향을 줬습니다. 또 가상화폐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 급부상한 것도 하락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글로벌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증시가 어떤 흐름 나타내는지 이혜은 외신캐스터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올해 전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아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월가 IBD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어떤 전망들 내놓고 있습니까? 네, 드디어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검은 호랑이의 용맹하고 열정적인 기운이 계좌에도 가득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2022년의 미국 증시 전망을 모두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지수입니다. 미국 13개 투자은행과 증권사는 내년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4,985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장세 자체는 이어지겠지만 성장 폭은 전년 대비 둔화된다는 건데요. 연준이 언급한 세 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가속화에 기반한다면 급등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S&P 500 지수의 전망을 두고 낙관론자인 오펜하이머와 골드만삭스는 각각 5,330선과 5,100선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비관론자인 모건 스탠리는 4,400선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는 오미크론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감염병 확산세 때문에 미국의 1분기 GDP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경기 후퇴, 즉 소프트 패치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완화되기는 하지만 2.6%라는 연준의 예측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일종의 더 악화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금리입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를 세 차례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올해 상반기에 처음 인상하고 하반기에 두 차례가량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제로에 가깝게 유지됐던 금리가 인상되면 30년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고 주택 판매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달러화입니다.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나면 단기간 내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요 국가의 통화 정책 정상화 추진에 대한 속도 차이가 미국 달러화를 강세로 이끌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급망 병목 현상입니다. 공급망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지속되고 내년부터는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를 위해 점차 타국에서 미국으로 사업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원유입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가 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입니다.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S&P 500 지수가 4,400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곧 미국 시장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일본과 유럽 시장의 가능성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2022년의 미국 증시 전망을 바라보는 8가지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로 통하는 CES 올해 오프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개막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에는 특히나 CES 관련주들 흐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지 연결하기에 앞서서 먼저 와운의 김형철 대표와 함께 CES 관전 포인트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새해 첫 방송을 맞아서 출연을 해주셨는데 CES가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큰 행사로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점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C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산업 트렌드를 좀 파악할 수 있고 신기술들을 이제 내놓기 때문에 이게 이제 증시나 아니면 기업 그 변화에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좀 길잡이 또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국내에서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를 대응하시는 투자자들한테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 참석을 하는데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친환경 쪽으로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전력 반도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외에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쪽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그룹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건 메타버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페토나 아니면 로블록스와 같은 이제 플랫폼 안에서 이 LG그룹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체험관들을 좀 꾸며놓는 것 자체가 LG그룹이 이제 좀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이제 좀 오래 진행하려고 있는 사업 포인트들을 좀 챙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랑 그다음에 협동 로봇 쪽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심항공이랑 모빌리티 쪽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 이제 굵직한 대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는데 큰 흐름 안에서도 드론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크게 이제 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뭐 계속 전시가 진행될 때마다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좀 업데이트가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와운의 김영철 대표와 함께 CES 관전 포인트들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저희 한국경제 미디어그룹은 IT 전문 기자들을 라스베이거스에 직접 대거 파견을 해서 CES 관련 생생한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그 첫 순서로 현장에 나가 있는 김선엽 기자 연결해서 현지 상황 생생한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엽 기자. 네, 저는 3일 뒤 CS2022가 개최되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이래 나이트 관광도시로 꼽히는 라스베이거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곳이었는데요. 그러나 신년맞이 행사에 CS 오프라인 행사까지 연이어 열리게 되면서 한동안 침체됐던 라스베이거스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도시에 즐비한 호텔과 카지노뿐만 아니라 주변 레스토랑과 카페엔 연휴를 맞은 각국 관광객들과 CES에 참가하는 지역 관계자들로 북적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불참을 선언하면서 올해 CES는 단톡자리 행사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는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상황입니다. 네, 라스베이거스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소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여전하다고 하던데 괜찮은 상황입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방역 지침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인데요. 지난 31일 자정 라스베이거스 메인 관광지인 스트립은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30만 명이 넘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마스크로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거나 아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도 있었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입장 시 QR코드를 따로 찍는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오미크론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CS 주최 측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와 호텔 등은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들에 한해 행사 참석을 허용한다고 밝히는 등 다양한 방역 강화 조치를 마련했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파나소닉,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프라인 참석 의사를 밝혀온 글로벌 기업들도 끝내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초 이달 8일까지 예정돼 있던 행사를 하루 앞당겨 7일에 끝내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불참을 통보하기는 했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CES에 직접 참가하는 기업들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까지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현대중공업 등 올해 처음 CES에 참가하는 기업 등을 포함해 국내 기업 509곳이 참가를 확정했는데요. 글로벌 참가 기업 2,200여 곳 중 무려 4분의 1 수준입니다. 현대자동차, 삼성, LG전자,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중소 중견기업 스타트업들은 이번 CES에서 신제품과 혁신 기술을 대거 선보일 예정인데요. 특히 글로벌 빅테크뿐만 아니라 중국 IT 기업들까지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에 올해 CES에선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한층 더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경제TV 김선혁입니다. 네, 1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CES 이외에도 저희가 올해 주목할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의 관전 포인트 주요 증시 일정은 홍성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올해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그럼 올해 반드시 챙겨봐야 될 주요 증시 이벤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분기에 있을 글로벌 컨퍼런스 일정입니다. 현지 시간 5일부터 8일 사이에는 CES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CES는 세계 최대 IT전자 박람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행사 키워드로는 디지털 헬스, NFT, 또 스페이스테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일부터 13일 사이에는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2월 28일부터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박람회인 MWC가 개최되는데요. 그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이 기간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공개한 만큼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올해 기업 전략도 엿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및 정치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와 굵직한 정치 일정들이 많은데요. 우선 2월 4일부터 20일까지는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이번 올림픽에 필요한 모든 차량을 수소 전기차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큰 화제가 된 바 있는데 때문에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수소 관련주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월 4일과 5일에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최됩니다. 우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에 열린 뒤에 하루 뒤인 5일부터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 중국의 구체적인 경제정책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이 3월 9일에 예정돼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분기 증시 일정입니다. 우선 4월 8일부터 13일까지는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 AACR 미국 암학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 6월 3일과 7일 사이에는 ASGO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개최되는데요. 바이오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행사에서 나올 바이오 업체들의 신약 연구 성과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6월 1일에 제8회 대한민국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분기 증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8월에는 잭슨홀 컨퍼런스라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매년 8월 잭슨홀에서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 경제학자,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제정책 및 금융시장에 대해 토론하는데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 굵직한 주제들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9월 2일부터 6일 사이에는 IFA 국제 가전 박람학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매년 9월 베를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유럽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행사가 취소됐던 만큼 이번 행사에 많은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9일과 13일 사이에는 ESMO 유럽 종양학회가 열리는데 세계 3대 암학회 가운데 하나인 만큼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10일부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 주요 증시 일정입니다. 우선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G20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11월에는 미국의 2022년 중간선거가 진행될 계획인데요.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다가올 미국 대선의 향방이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1일과 25일에는 중국 광군제 행사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쇼핑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만큼 월마트와 타겟 등 주요 소매업체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부터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올해 주목해야 될 주요 증시 일정 전해드렸습니다. 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2022년도에 주목해 볼 만한 증시 일정들 하나하나 체크해 봤는데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김형철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지금 홍성진 캐스터가 쭉 예.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치 행사도 상당히 많고 또 스포츠 행사도 보입니다. 예. 이 중에서 우리는 또 어떤 걸 확인해 봐야 될까요? 사실 올해 이제 증시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한 해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쭉 해주셨지만 하반기 그러니까 뭐 상반기 이후에 증시장은 조금 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일단은 뭐 1분기 정도를 먼저 주목하시고 그다음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앞서도 이제 뭐 코멘트를 해주셨지만 이번에 이제 CES 다음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바이오 쪽에 이제 트렌드를 좀 살펴보는 그 기회로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임상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관련된 기업들이 좋았는데 이 다음 이제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를 이런 컨퍼런스나 아니면 학회를 통해서 이제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바이오 트렌더 중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바이오음이나 아니면 자가 면역 쪽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면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MWC라고 해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들이 폼팩터를 좀 바꾸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갤럭시 삼성전자의 그 플립 시리즈 폴더 시리즈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계속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에서 이제 관련된 이제 부품 기업사들은 그런 쪽에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쪽을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증시 관점에서도 미국 증시가 워낙 좋고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이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이벤트와 그다음에 이제 양회라는 정치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진핑 3기가 들어가는 뭐 세 번째 연임이 거의 뭐 확실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올해부터는 아마 민생 챙기기 그러니까 경제 쪽을 많이 챙길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이런 쪽이 아마 주식시장에서 좀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그다음에 MWC 그다음에 중국 양회 정도를 1분기 때 좀 챙겨보시면 주식시장 관점에선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처음으로 출연해 주셨는데 네.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운의 김형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성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무엇보다 정말 서학개미들의 왕성한 활동이 눈에 띄었었는데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서학개미들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그 활동이 정말 이제 왕성했었던 2021년이었는데요. 이제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상위 10종목 투자 금액을 합치면 미화로 약 35 빌리언, 그러니까 원화로 한 40조 원 가까이 되고 있고 상위 50종목으로 확대를 하면 그 규모가 약 55조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 혹은 글로벌 주식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규모가 국내 펀드 시장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를 아득히 상회하는 수준까지 성장을 했다라는 점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2021년을 보면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보다는 개인들이 직접 투자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강했었던 것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지금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종목이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 18조 원에 달하는 지금 자금을 국내 서학개미분들이 테슬라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신데, 오늘 새벽에 사실 테슬라 판매 대수가 발표가 됐어요. 4분기 판매 대수가 30만 8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87% 가까이 성장을 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이제 해외 증시의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들이 이제 국내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크락텍 AI ETF인 에이몸에서도 탑픽으로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배경은 첫 번째로 보면 증권사의 해외 주식 투자 플랫폼이 정말 과거 10년 동안 성장해 오면서 이제 확실히 자리를 잡았던 그런 확대세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증권업 진출도 가속화되는 점,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정보의 접근 용이성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점이 이제 지금처럼 저희가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2022년에도 이러한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학개미 보유 종목 탑 10을 보면 7위부터 9위까지 ETF가 포진이 되어 있는데 2022년 올해에도 이런 ETF 투자에 대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7위에 있는 QQQ, 이제 나스닥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인 QQQ를 보면 작년 초에 투자 규모 대비 현재 투자 규모가 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거의 4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주식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것보다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모든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겪었던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또 종목 간의 수익률 편차가 많이 벌어지는 이런 경기 회복의 중반부, 미드 사이클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경기 회복의 중반부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ETF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스켓에 대한 투자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의 측면에서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ETF 시장 같은 경우 2021년 한 해 동안 신규 자금 유입 규모가 미화로 1 트릴리언, 그러니까 원화로는 약 1,200조 원에 가까울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2022년에도 충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국가별로 상승폭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미국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올해에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21년 한 해 동안 약 3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0%로 거의 변화 없었던 그런 한 해였는데요. 이제 하지만 또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 벌써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는 한국 증시의 상승이 미국보다 더 가팔랐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이해 가능한 수준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 국내 증시가 미국보다 더 빨리 2020년에 상승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이 작년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던 배경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매년 미국 시장이 국내보다 더 항상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연속 10% 이상 성장을 기록을 했는데 이런 수치 자체가 사실 좀 예외적인 케이스이긴 했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현재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내어놓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책 랠리를 정책 랠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한 기대감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의 리레이팅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2022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한 3가지 형태로 약간 바벨 전략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코어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적인 포트폴리오는 저는 미국의 실적 성장주에 좀 많은 그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금리 인상도 시작되는 이런 와중에 불확실한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틀라이트 포지션, 약간 이제 좀 주변부 전략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 주식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1년 같은 경우는 선진국 시장과 이제 이머징 마켓 시장이 거의 한 30% 가까운 수익률 격차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오미크론이 예상하는 것보다 이제 그런 치명률이 낮고 상대적으로 좀 쉽게 저희 뭐 전반적인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코비드19 변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022년에는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재조명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인컴 자산에 대한 배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혹은 6월 중에 한 번은 이제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채권의 매력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츠라든지 혹은 다른 형태의 인컴 자산들, 배당주 주식을 포함해서 이런 인컴 자산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좀 늘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에도 다양하고 현명한 투자 조언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